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귀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관리업계에서 가장 유명하신 변호사님 중에 한 분이신 우리 권영필 변호사님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변호사님, 그 판도라 격리실무 우리 식구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판도라 격리 실무가 집합건물과 아파트 쪽 많이 하면은 그래도 제 구독자 중에 조금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처음 뵀다면 제가 약간 서운하고요. 여하튼 반갑습니다. 어, 변호사님 제가 페이스북에서 자주 뵈가지고 너무 잘하시는 분 같긴 한데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나가면서 뵙기만 해갖고. 변호사님 살이 많이 빠지셔가지고요. 더 건강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살 많이 뺐습니다. 13kg 뺐습니다. 의지 한국인이십니다. 그러니까 13kg 빼고 이제 한 5개월 유지했으니까 이제 몸무게는 그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더 젊어지시고 멋있어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요즘 많이 바쁘신 걸로 아시는데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변호사님 지금 현재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근무하고 계시는 사무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가 소속된 로펌 자체는 좀 대형 로펌이에요. 대형 로펌. 법무법인 로고스라고 해서 변호사가 한 160명 정도 되고 직원만 한 200명. 뭐 헌법재판관 출신, 대법관 출신 그렇게 많고요. 우리가 솔직히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김앤장 막 그런 급의 이제 12대 로펌 중 하나고 대신 이제 저는 거기 속에서 별산으로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로 서초동에서 우리 본사는 삼성동에 있고 서초동에서 별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데리고 있는 변호사는 7명 그리고 우리 변호사 이외의 직원은 한 20명 정도. 그래서 네. 집합 건물 쪽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7분이나 계시면 굉장히 제가 잘 모르지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이제 집합 건물이나 재개발 재건축이나 건설은 제가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 워낙 뭐, 권영필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집합 건물 쪽에서는 워낙 유명하시기 때문에 저도 영상도 좀 많이 보고 교육하시는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젊어 보이시는데 변호사 일은 어느 정도 하셨을까요? 제가 2006년도에 사법시험 합격을 하고 2009년도에 수료를 하면서 변호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만 14년, 15년, 14년 정도 됐죠. 네. 14년. 되게 오래되셨구나, 생각보다. 14년, 네. 근데 이 정도 기반이라고 한다면 14년은 그렇게 오래된 기간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저 지금, 같은 경우는 한 4년 이내 이렇게 좀 많이 성장을 많이 시켰으니까. 대단하시네요. 와.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은 변호사도 엄청 많은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예. 왜 이 집합 건물, 이 집합 건물 분야의 일을 하시게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 어, 제가 이제 처음에 아파트 사건을 좀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다 이제 그런 구조거든요. 그냥 뭐 구멍가게 수준,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는 수준이고, 저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사건은 사실 대형 로펌으로 좀 많이 가고, 뭐 네네. 정관 출신으로 많이 가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어떤 분야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 분야가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뭔가 전문화가 되지 않았어요. 사건은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네.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아파트 사건이 좀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동대표를 했죠. 동대표를 하고 네. 동대표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네. 아파트 사건을 하려면 어떻게 내가 좀 그때는 유튜브나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떻게 이 분야를 뚫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관리업체가 아파트를 관리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하나의 관리업체만 뚫어도 그 관리업체가 관리한 아파트를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네.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 관리업체가 우리 관리였어요. 아, 그때 당시
큰 데를.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동대표를 했죠, 그때. 네,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을 찾아가고, 우리 관리에 찾아가고, 그때 네, 김한준 회장님이 계셨는데, 네, 김한준 네, 회장님이 그때 당시에 주택관리협회 협회장이었어요, 또.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관리업체를 전부 알게 되고, 네, 그래서 아파트를 시작하고 나서, 어,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좀 이따 제가 책을 보여드릴 텐데 네, 아파트 네, 관련 분쟁 책을 썼어요. 입주자 네, 대표의 네, 분쟁 사례. 봤습니다. 네, 그 책이 뜨면서 이제 막 아파트 사건이 이렇게 치솟았죠. 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파트는 어느 순간 소송을 할 때 입주민한테 소송 동의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이제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으로 약간 좀 범위를 확장했어요. 관리단은 이제 관리인이 다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관리단으로 넘어가서 이제 관리단을 적극적으로 또 수임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전부터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네, 재개발 재건축도 워낙 많은 분야가 있는데 저는 이제 조합장 해임 음, 을 좀 특화시켜가지고 네, 네, 제가 2년 동안 조합장만 19명 해임을 시켰죠. 네, 어, 소송만 100건이 넘게 진행을 했는데 딱 한 건 패소했죠. 그 아, 패소한 이유가 네, 네, 과반수를 못 받았죠. 제가 절차는 다 진행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법인에서는 관리단 관련해서 관리단 집회를 우리 법인에서 자문을 하고, 네, 네, 조합장 해임총회, 조합임원 해임총회도 우리 법인에서 이제 절차를 자문을 해서 진행을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총회팀이 있어요. 우리 팀에, 제 네, 팀에 총회팀이 많은데 그 팀이 진행한 총회가 깨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제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관리단 집회와 관련해서는 한 1년에 뭐 뭐 한 달에 한 20건 하니까 1년에 400건이에요. 그러면 대단하십니다. 1년에 400건이면 거기에서 3건 정도 나오거든요. 2건? 음, 그럼 1000건 이상이야. 음, 1년에. 근데 네, 거기에서 네, 한 건을 패소하지 않았어요. 음. 그러고서 이제 우리 팀이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아우, 제 자랑을 너무 많이 해버렸네. 여하튼 아파트 사건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일단 뭐 변호사가 승소를 많이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자랑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맡기시면은 뭐 마음이 든든하시겠는데요? 그렇죠. 예, 예. 최선을 다해서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그 업무를 하시면서 특히 집합 건물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우셨던 점은 혹시 어떤 걸까요? 어, 뭐 다 어렵죠. 다 어려운데, 맞습니다. 어,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네. 어느 쪽, 이제 언제는 이쪽에서 저한테 왔는데 다른 편에서는 또 저쪽에서 다시 와요. 저한테. 양쪽에서? 양쪽에서 다 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워낙 이제 아파트 사건을 많이 하고 관리단 맞아. 사건을 많이 하니까 제 맞아요. 계약서에 그런 것이 써 있어요. 네네. 이 한 건으로 끝낸다. 그리고 네. 다음에는 이제 먼저 오신 분이 이제 그 수임을 한다. 음, 그래가지고 네. 기존의 의뢰인이었는데 뭐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해도 이번에도 뭐 일단은 지금 사건은 이 의뢰인한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래서 네네. 이번에 이제 수원에서 가장 큰 관리단이 하나 있었는데 거의 네. 집행을 하는데 그 의뢰인이 그 상대방이 제 네. 이전 의뢰인이에요. 권 변호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네. 그건 좀 약간 어렵기도 하지만, 네. 지금 우리인한테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렇고, 이제 하나만 더 말하면, 네. 이제 아파트 사건을 하면 내부적으로 분쟁이 좀 있어요. 이제 네. 이게, 좀 약간 안타깝더라고. 특히 이제 이거 하나, 네네. 이제 아파트와 관련해서 해임이 돼요. 회장이. 네. 동대표가 해임이 되면 이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죠. 근데 회장이 해임이 돼가지고 오는데 저한테 사건을 맡기려고 그래요. 음, 사건을 맡기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것은 약간 이 질문하고 약간 좀 피트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사건을 맡기려고 하는데 제가 그 사건을 맡지를 않아요. 네. 내가 아파트 측이면 맞는데 개인이면 사실 그 동대표 해임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면 공격하는 것이 해임을 무효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어려운데 수임료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이 의뢰인한테 가져가는 이익은 그렇게 없어요. 그 그렇잖아요. 자존심. 무보수 네. 명예직이니까 맞아요. 경제적 이익이 없어요. 동대표 네. 해임이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잘 수임을 안 하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이 약간 조금, 그러니까 이 내부적 분쟁이 막 이웃끼리 막 싸우는 것이 저는 좀 맞아요. 마음이 네,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감정이 약간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약간 좀 그 질문이 이제 제가 소송을 수임하는
그 뭐랄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소송을 네, 수임하는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로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러면 네가 네, 승소할 때 어떻게 아냐? 제 이제 뒤에 제 책들이 다 있잖아요. 네, 이 네, 책들이 다 판례예요, 판례. 네, 판례를 다 정리했고, 아파트 사건에서 제가 승소율이 높은 이유가 이전에 그 판례를 다 우리나라 법원은 다른 법원은 판례를 무시하지 않아요. 음, 그러면 뭐 인터넷 보면 다 찾잖아. 아니에요. 인터넷에 나오는 판례는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은 0.1%밖에 안 돼요. 결국 네, 판사들이 보는 사이트를 가야 돼. 근데 그 네, 사이트를 가려면 그 컴퓨터가 특정돼 있어요. 예전에는 대법원 가야만 확인될 수 있었고 지금은 어, 사법연수원 가야 되거든요. 네, 네, 거기를 가야만 모든 사건의 판례를 다 볼 수 있어요. 판결문들을. 네, 네, 저는 직접 그렇게 다니면서 판결문들을 다 정리한 책을 이렇게 뒤에 책을 썼고, 네, 그래서 제가 수임하는 조건이 뭐냐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 건들이 뭐냐면 기존 판례상 승소가 있었던 건들, 네, 제가 수입을 안 한 것은 기존 판례상 패소가 명확한 건들, 음,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승소 가능하더라도 의뢰인한테 경제적 이익이 없는 네, 건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동대표 회의 저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수임료를 그냥 한 1,000만 원 불러버려요. 1,500 하지 네, 말라고. 네,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업무를 하면서 좀 저 네. 원칙들이죠, 이제. 아, 그러시구나. 그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김앤장한테 가면은 네. 다 이기는 것처럼 이 집합 건물 쪽에는 우리 변호사님한테가 다 가면 다 이기는 그러니까 그런 이게 약간 거군요. 노이즈가 있어요. 네, 어떤 네, 사람 어떤 사람이 나 권영필 네, 변호사한테 이겼어 막 그렇게 이제 막 전화번호에나 막 그렇게 올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이긴 게 뭐 어쩌다고 또 그렇지. 어차피 이제 법리상 질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는데 네, 네. 또 이게 또 그러면 네 패소도 하잖아. 패소를 하더라도 뭔가 의뢰인이 이것은 패소를 하더라도 뭔가 조금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제 안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사건을 수임하죠. 근데 제가 사실 제가 뭐 수임한다고 100% 승소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수임 안 한다고 100% 패소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니까. 네, 네. 제가 이제 승소에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여하튼 저 권영필 변호사 이겼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관리단에서는 권영필 변호사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아, 그래서, 저 당황스럽더라니까요. 막,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워낙 드는데. 또 유명하셔서 그런 또 유명세를 좀 치르시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그 왠지 나 권영필 이긴 남자야. 뭐 이런. 진짜, 진짜. 아니, 법정에서 이래요. 법정에서 저 상대방인데, 아니, 권영필 변호사님 유튜브 보고 제가 이렇게 절차를 진행했는데 왜 저를 반박하십니까?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다니까요.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웃겨, 네. 판사도 웃고 저도 너무 웃기더라니까요. 상대방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권영필 변호사님 유튜브 보고 제가 이렇게 절차를 진행했는데 왜 권영필 변호사님 이렇게 반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런 일도 재밌네요. 있었습니다. 아, 변호사님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있잖아요. 보람이 네. 되거나 기억에 남는 사건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뭐 다 중요하시겠지만. 어, 여기서 진짜 멋있는 말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없어. 없으세요? 없어. 제가 항상, 제가 이제 예전에 네, 변호사 네. 초년차에,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열정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 같아. 이 변호사가 가장 네, 네. 하고 싶은, 좀 받고 싶은 그 판결이 뭐냐면, 대법원 전원합치 판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네. 그 중에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거든요. 왜냐하면 대법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자신들의 의견을 바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3년 차에 바꿔버렸어요. 3년 차에 오,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받았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이게 네. 춘천이 아니다. 좀 횡성군청을, 네. 당사자로 해서 진행을 한 것인데, 네, 네. 이건 분명히 이제 그건 부동산 사건이었어요. 이제 이 네. 집합건물 사건이 아니라. 근데 부동산 사건 이게 뭔가 임대차와 관련돼서 법리가 아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항상 뭔가 작업을 하는 법무법인이 있었어요. 네, 네. 이 판결을 가지고 이제 네.
이제 그런 사무장들이 있죠. 한 판결을 가지고 아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수임하면 되겠다. 막 그렇게 이제 우리가 네네. 하자 소송을 좀 수임하듯이 그렇게. 네네. 그래서 전국 골프장이 그걸로 다 지금 수임이 하고 있었어. 그때 어, 딱 당시까지. 네,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수십억, 수백억이 이제 계속 손실이 나오는 것이지. 음, 근데 계속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판례가 변경이 안 돼. 계속 패소야. 그러니까 음, 뭐 네. 1심, 2심은 그냥 보지도 않고 다 패소. 근데 3심에서 제가 그것을 바꿔버렸죠. 어, 그래서 아니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나한테 진짜 감사패 줘야 돼. 그러게요. 진짜 감사패 줘야 돼. 이제 네, 3년 차에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받았는데 네, 그거 이후로는 사실 뭐 그것은 뭐 그렇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거나 그런 건 아니고 보람된 일은 뭐냐면 네, 우리 애들이 네,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 애들이라고 네, 표현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우리 초기팀, 제가 아까도 자랑은 했지만, 네, 우리 직원들이, 총회를 가가지고 절차를 하고 그 절차를 통해서 소송이 진행됐는데 네, 승소한 건들, 우리 네, 직원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음, 그런 건들은 굉장히 보람이 있고, 네, 네, 그리고 관리단이나 그런 건들 중에서 이제 변호사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자기가 적극적으로 했는데 패소 나오면 욕 들을까 봐. 근데 저 같은 네, 경우는 성격이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뭔가 못 참어. 그래서 설계를 좀 해요, 설계를. 네,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 상황을 만들어요. 제가 유리하게. 네,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소송에서도 상대방이 들어오게끔 만들고,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입지를 물면 제가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고, 결국 승소를 하면 아주 기분이 좋죠. 그러시구나. 제가 네, 설계한 네. 대로 진행이 됐고, 결국 제가 설계한 대로 이제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럴 때 이제 보람이 좀 있죠. 제가 변호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변호사님들이 뭐 글 쓰는 거나 막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된대요. 연기하는 거나 이런 것처럼 하는 게 도움이 음.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설계를 하시는군요. 예, 설계를 해요. 왜냐면 또 네, 이렇게 판결들을 많이 하니까 네, 판결들 속에서 법원 판결들 중에서 이제 사실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 네. 사실관계를 내가 만들어버려요, 그냥. 이렇게 그러시구나. 네, 하셔라. 네, 이럴 때 내용 증명 보내고 이렇게 하셔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액션을 취하면 분명히 상대방 소송 들어온다. 그럼 입질 물죠. 네, 네. 그러면 좋다. 이제 가자. 이제 이렇게 가죠. 특히 그러시구나. 이제 네, 뭐 네, 조합장 해임총회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분명히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이 들어와야 돼요. 네, 네, 근데 왜냐하면 조합장이 자기가 해임되니까 이 총회가 개최되면 안 될 것 같아. 네. 그런데 조합장 해임총회에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하는 것은 진짜 악수예요, 악수. 저는 절대 그거 안 해요. 네, 네, 제가 해임 총회를 공격하는 해임을 시킨 조합장에 대해서 전부 승소했지만 해임을 방어하는 경우도 이제 몇 건 있었거든요. 네, 네. 조합장님은 계속 나한테 말을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해달라고. 절대 음, 안 해, 절대. 왜냐하면 그건 악수예요. 뭐 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 네, 네, 다른 이야기니까 그리고 네, 나서 효력정지 가처분 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해요. 그거는 나중에 직접 음. 가셔가지고 예, 우리 와서 이제 의뢰를 상담 하시면. 들어야 돼. 네네. 그러면은 지금 유튜브 활동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구독자도 이제 많으시겠어요. 유튜브 활동을 하시고 있는데 주로 혹시 어떤 컨텐츠로 하시고 계시나요? 판도라보다 적어. 아, 내가 그래요? 판도라보다 더 빨리 시작했는데. 와, 그래, 나 지금 기분이 상했어, 지금. 그래서 나 오늘 나 안 하려다가 나 지금 한 거야, 지금. 그러셨어요? 어. 일단은 저는 네네. 유튜브나 블로그를 많이 해요. 음. 네. 유튜브나 블로그를 많이 하고, 예전엔 블로그로 이제 많이 왔죠. 네네. 많이 왔고, 유튜브도, 조금 2020년 초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음, 집중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저는 구독자가 네네. 이제 뭐 자기 위안이야. 네. 자기 위안이야. 제가 구독자가 한 6, 7천 명 돼요. 6천 네네. 명에서 7천 명 사이. 예. 근데 자기 위안이 뭐냐면, 변호사들 중에 아주 재밌게 유튜브를 해가지고 구독자를 끌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케팅 팀이 있거든요. 네네. 마케팅 팀이 직접 해요. 블로그도 오, 사실 업체한테 네. 맡기지 않아요. 우리 마케팅 네. 팀이 그걸 다 해요. 그리고 그 소스는 제가 다 줘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예. 그냥 네이버에서 나하고 이제 정말 친한 형님이 이제 제
경쟁업체라면 좀 그렇죠. 그냥 네, 저하고 같은 네, 네, 분야야. 분야인데 그냥 그분이 뭔가를 찾았어요. 뭔가 네, 막 찾으려고 그랬었는데 네, 네이버에 찾으면 네 이름이더라. 막 그래. 네이버에 막 그러니까 저는 이제 블로그에서 막 키워드 막 그런 검색이 아니라 조금 그 구체적인 것. 네, 그러니까 네, 아, 네, 변호사들도 네, 내가 이 분야를 내가 전문가인 줄 다 아는 것이 변호사들이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다 내 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유튜브도 네, 마찬가지고. 네, 네, 제가 이제 자기 위안인데 유튜브에 대해서 어 재미있게 유튜브를 하고 그렇게 구독자 수를 늘리려는 네, 변호사들이 있고 네, 네, 실질적으로 우리 마케팅팀도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고 저도 중간에 약간 그런 생각들을 조금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어 변호사는 다른 유튜버하고는 좀 다르다. 네, 왜냐하면 이 변호사한테 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구독자 수를 목적으로 하는 구독자 수 10만 해봤자 나는 의미가 없어요. 한 건 수임하는 그쵸? 것이 예, 좋아. 예, 예, 그러니까 나는 구독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한테 사건이 수임되는 것이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내가 전문가라는 것을 밝히면 돼. 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밌게 할 필요도 없어요. 재밌게 할 필요 없이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면 되고 특히 제가 오늘도 다른 변호사한테 말을 했는데 내가 유튜브를 계속 제 유튜브는 굉장히 단순해요. 네, 그냥 제 분야 탁탁탁탁 재개발 재건축 네, 건설 뭐 집합 건물 아파트 사행위 취소 부동산 경매 이렇게 딱딱딱딱 정의돼 네,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를 계속 제가 찍거든요. 1분 아니 2분 판례 하나씩. 그러면서 저는 네, 그 판결들이 다시 리와인드가 돼요. 맞아요, 아무리 책을 예, 썼어도 전 늙어가지고, 늙어가지고, 1년만 지다 몰라. 근데 이 네, 판결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찍으니까, 웬만한 교수들보다는 훨씬 더 판결을 잘 알죠. 맞아요, 그렇게, 네, 유튜브와 블로그, 네, 그 네,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아파트 관리신문이나 한국 아파트 신문에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네. 변호사님, 그 유튜브는 필요한 사람만 찾잖아요. 근데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네. 아파트가 많아도 그 집합 건물에서 막 싸우고 이런 사람들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예. 오히려 구독자가 지금 6, 7천 명도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네, 그분들은 다 필요하신 그렇죠. 분은 다 구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그게,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네. 구독자는 찐이다, 찐이라고 음, 말하면서 맞아요. 네, 특히 네. 진짜 의사들한테 물어볼 때 어떤 의사가 이 분야의 전문가야? 그럼 의사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네. 뭐 현대건설이나 CJ나 거기에서 사내 변호사들 다 저 추천해요. 그러시구나. 왜냐하면 네, 제가 이 네. 분야의 전문가니까. 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네. 마음은 슬프지만 판도라보다 내가 진짜 빨리 시작했어. 그렇다면도 불구하고 내가 3천 명이 더 적어, 4천 명이 저 이것에 대해서 약간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아프지 않아. 네, 괜찮아. 알겠습니다. 괜찮아. 돈을 많이 버시니까 괜찮습니다. 예. 저도 2020년에 8월에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약간은 선배예요. 네, 약간 선배십니다. 약간. 네. 어, 그러면 유튜브 명이 뭔가, 유튜브 명이 어떻게 될까요? 채널 명이. 그냥 곤영필 찍으면 네, 유튜브가 나와요. 네. 유튜브가. 제가 이 밑에다가 저희 자막에다가 연결해 놓겠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책도 뭐 법 많이, 읽어주는 남자. 법 읽어주는 남자. 예, 네, 법 네. 읽어주는 남자. 권형필 변호사 이렇게 치시면 나온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책도 뭐 많이 집필하셨잖아요. 책 그렇죠. 좀 소개 좀 몇 권이나 집필하셨을까요? 책 진짜 많이 했죠. 여기 뒤에 변호사님, 그냥, 네, 그냥 좀 많이 집필했어요. 그냥. 네.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요 근간에 나온 책이나 그렇지. 대표적인 책은 어떤 걸까요? 어, 조합장의 어, 힘. 네. 음, 조합장의 제가, 힘. 네,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자막에 좀 띄워주세요. 그냥. 네, 예. 그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관리단 분쟁 저 사례, 책은 저도 받았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제일 유명한 책, 입주자 대표의 분쟁 사례. 저 책이 제일 제 소송 유명하군요. 상대방이 이 책 들고 오더라고요, 그냥. 당황스럽게, 당황스럽게. 그리고 이제 그러시겠네요. 네, 제가 이제 네, 좀 보여드릴 텐데, 뭐, 네, 제가 보내드릴 텐데, 네, 네,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이드. 네, 제가 이 네,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느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판례는 그냥 싹 봐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사실 이 책에 판결 500개 이상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쓸데없는 판결들 들어가 있지 않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오신 분들한테 이제 상담하신 분들한테 주거든요. 이렇게 이제 앞에를 보면 유형별로 딱 나와 있어요. 네네. 기타 아파트 분쟁 사례, 네. 뭐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쟁점, 동대표 또는 관리주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 이렇게 네. 해서 판결들이 유형별로 다 정리돼 오, 있고, 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아니, 네. 그냥 공부하지 마. 내 책으로. 내 책으로 공부하지 말고 아파트에서 뭔가 분쟁이 발생했다. 그럼 내 책에서 찾아봐. 네. 찾아봐가지고, 네네. 이런 분쟁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구나.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내 책은 네. 다 그런 용도입니다. 아, 저희가 아까 전에 그 파란색 책 있잖아요. 제가 그 음. 책은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읽어봤습니다. 네. 공부하지 말라니까. 공부하면 안 돼. 네. 저는 공부를 조금 필요해서. 네. 제가 요 밑에 우리 변호사님 책을 여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목표나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 네. 우리 대표님은 아시잖아요. 제 목표. 네.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천억 만드는 거. 네. 제 목표, 제가 이제 목표 중독자예요. 목표 중독자. 음, 제가, 목표가 없으면 갑자기 슬럼프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상향 목표를 항상 잡는 것이 중요하고, 네네. 제가 2020년도에 사업을 키우기로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제가 뭐 좀 약간 다른 변호사들보다는 조금 잘 되는 수준이었다라고, 이제 네네. 구문가게여도 좀 잘 되는 수준이었다. 뭐 변호사 한두 명 놔두고, 뭐 직원 두세 명 놔두고. 네. 그랬는데 2020년 초에, 제가, 사업을 좀 키워야 되겠다. 네. 작정을 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발바닥에 땀나게 뛰었죠. 네. 5년 안에 매출 100억을 오, 하겠다라고 오, 하고 네. 했고, 2020년도에 했고, 2022년 작년에 이제 3년 만에 제가 2020년도보다 매출이 4배, 와, 4배, 5배? 대단하십니다. 4배, 5배 정도 늘었고, 와, 네. 그리고, 사람 수는 지금 20명이, 27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 수도 한 5배 정도 늘었죠. 그렇게 됐고, 저는 사실 이제, 어, 목표는 제가 이제 열심히 살기 위한 목표일 뿐이고, 제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큰 뭐 그런 것은 없어요. 변호사, 네. 저도 회계학과 출신이거든요. 대표님도 그러시구나. 아시잖아요. 네. 세금 얼마나 뛰어가는지. 제가 여기서 돈을 많이 갖고 오면 우리 직원들 급여 적게 줘야 돼. 근데 제가 작년에도 사실 그 좀 약간 상여금 갖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세금을 1억 가져오는데 세금을 7천만 원을 떼는 거야. 6천만 원을. 그러면 너무하네요. 1억 6천에 나가는 거야. 네. 우리 직원들, 나 돈 안 갖고 올래. 그거 넣어놓고, 우리 직원들 내가 상여금 다 돌려버렸는데, 아,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주식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네. 여하튼, 근데 중요한 것은 목표는 열심히 살기 위한 목표고, 네, 저는 네. 기본적으로 행복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영업을 위해서 술을 마시진 않아요. 술은 음, 굉장히 좋아하지만, 네. 영업을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고, 네. 대신 이제 저녁에 좀 빨리 들어와서 8시까지는 반드시 집에 음, 들어가고, 그래서 아들 목욕을 꼭 시킵니다. 우리 이호가 네. 네. 늦둥이를 봐가지고, 네. 5살이에요, 지금.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이 늦둥이, 지난 4년 동안 이 사업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안 빠졌다는 좀 그렇고, 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 빼고는 전부 제가 목욕을 시켰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어, 그렇게 모욕을 시키는 거, 그런 것들이 제 계획이죠. 하루 계획. 네. 그리고 하루 계획. 뭐 전체적인 목표는 뭐 매출을 늘린다거나 네. 아니면 자산을 늘린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네. 제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것이지 그거는 그러시죠. 큰 건 네. 아니에요. 아유. 아니, 아이가 이제 5살이면은 사실 얼마나 귀엽겠어요, 진짜.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제가 진짜 네. 50대, 45세 5살째, 45세의 얘기를 가졌으니까. 지금 제가 50대, 지금 흰머리 보세요, 흰머리. 아우, 흰머리 보세요, 지금.
저 오늘, 네, 우리 그 집합건물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네, 맞아요. 네. 나이를 드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염색을 안 하고 있어야 제가 좀 뭐 제 나이에 지금 뭐 젊어 보인다는 거 지금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난 아, 오히려 네. 늙어 보여야 돼. 그래서 이제 아, 염색을 안 네네. 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좀 늙어 음, 보이잖아요. 아니요, 어. 젊어 보이세요. 의뢰인들 오시면 저한테, 아니, 좀 집합건물에서 좀 유명하다고 왔는데, 젊네? 좀 어리네? 막, 어, 저도 내가 지금 반백살입니다. 50대인데 지금. 그래가지고, 일부러, 눈썹도 하얘, 지금. 아, 그러세요? 일부러 염색 아, 안 하고 네.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뭐 젊어 보일 필요가 있나요? 네. 그래도 젊어 보이면 좋죠.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이나 우리 집합 건물에 마지막으로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아, 부탁드립니다. 네, 관리업체. 사실 저는 이제 네, 태생이 관리업체예요. 관리업체. 네. 주택관리협회 고문변호사. 지금도 주택관리협회 고문변호사로 있고,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네. 관리업체가, 자문하는 관리업체만 제가 한 30곳이 넘어요. 뭐 예전에는 우리 그러세요? 관리를 했지만 지금은 좀 네, 안 하고 있지만, 그 네, AJ 대원이라든지 뭐 서일이라든지 관리업체 네, 자문을 네, 좀 많이 하고 네, 있어요. 네. 관리업계에 한 말씀, 저는 하기사 뭐 여기서 인생이 또 나오네. 인생이 또 나온, 우리, 이, 저는 참 그런 게 싫더라. 뭐랄까, 어, 아파트에서, 네. 이제, 물론 이제 소장님이나 뭐 경비 직원분들, 제가 제일 좀 하는 것은 이제 동대표들끼리 안 싸우는 것이 저는 정말 맞아요. 좋고,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 내부에 입주민들끼리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고, 네, 그럼 네. 소속이 없으면 니 죽지 않냐? 그래도 먹고 살긴 해요. 입주민들끼리 잘 지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우리 관리업체 직원분들한테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맞아요. 정도? 네, 네, 이 네. 정도. 아이고. 저희도 회계 많이 틀리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유, 저분들이 틀려야지 제가 먹고 살지 그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변호사님도 잘 지냈으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소송이 있어야지 다 함께 어. 사는 세상.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변호사라는 직업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네, 분쟁을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이제 외관을 보고 변호사가 되긴 했지만 저는 원래 분쟁을 좀 싫어해요. 제가 네, 거의 끝낼 시간인가? 네, 제가 네, 그 유치권 관련해서 제가 이제 부동산 경매도 많이 하고 실제로 유치권 소송에서도 많이 이겼어요. 네, 네, 근데 제가 경매를 좀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경매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네, 실제로 유치권자를 내보냈어요. 내 네, 사건에서. 네, 다른 네, 사건에서는 정말 뭐 칼같이 집행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내 사건에서 네, 진짜 공사를 완벽하게 해놓고, 유국대의 네, 공사를 완벽하게 해놓고, 대신 유치권도 법적인 요건을 구비해야 되니까, 네, 네, 어, 법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쫓겨나가는 걸 보면서, 야,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쵸, 제가, 내가 실전에서 경매를 하기는 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러니까 이 분쟁이 있어야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 네, 약간 좀 그러긴 해요. 근데 여하튼, 솔직히 저는 그냥 아파트 내부에서 아파트 사건 사실 돈은 안 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부에서 그냥 동대표들끼리 잘 지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동대표님들이 특히 이제 관리업체 직원분들한테 조금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네, 정도? 맞습니다. 아유, 아유,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집합 건물이 사실 앞으로는 점점 더 변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강화도 될 것이고, 또 점점 더 이제 법도 이제 강화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변화에 우리 변호사님이 아마 큰 역할, 좋은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격리실무, 판도라 격리실무 분들께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나 네, 판도라의 구독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구독자가 아니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바로 구독,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여하튼 네, 건강하시고 초대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행복하시고, 우리 변호사님은 항상 더 행복하시고, 내일도 행복하시고요. 우리 판도라 격리실무, 우리 식구들도 모두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